1988년 경북 포항. 한 여자가 타지로 시집을 간다는 건 세상과 이별하는 것과 같았다. 이정희는 손끝이 차가웠다. 25살부터 집안 빚 때문에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지만 빚은 줄지 않았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썼고 어머니는 병원비로 돈이 나갔다. 정희야, 좋은 사람이다. 구미에서 제조업체 다니고 집도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안함과 간절함이 섞인 목소리였다. 포항에서 구미까지는 기차로 2시간. 이정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사랑도 없이 결혼한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박상호는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다. 이정희 씨죠? 목소리도 낮고 무뚝뚝했다. 첫 만남부터 어색했다. 차 안에서도 말이 없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만 조용히 흘렀다. 집은 생각보다 컸다. 2층 단독주택에 마당도 있었다. 방은 2층에 있어요. 편히 쓰세요. 박상호는 짐을 들어주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날 밤 이정희는 집안을 둘러봤다. 거실, 부엌, 화장실, 그리고 1층 끝에 작은 서재가 있었다. 서재 옆에는 또 다른 방이 있었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다.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다. 아직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였으니까. 결혼 후 반년이 지났다. 매일 아침 7시에 박상호가 출근하고 저녁 7시에 돌아왔다. 저녁을 함께 먹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밥 더 드실래요? 아니요, 잘 먹었습니다. 그럼 설거지 할게요. 수고하세요. 이런 대화가 전부였다. 하지만 박상호에게는 묘한 면이 있었다. 이정희가 아무 말 없이 있으면 슬쩍 물을 가져다 놓았다. 과일을 깎아서 조용히 식탁에 올려놓기도 했다. 말은 없지만 눈치는 빨랐다. 어느 날 이정희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다. 아침에 콜록거리며 일어났더니 저녁에 약이 놓여 있었다. 따뜻한 꿀차도 함께였다. 고마워요. 이정희가 말했을 때 박상호의 귀가 살짝 빨갛게 됐다. 별거 아닙니다. 그 잠긴 방은 여전히 궁금했다. 청소할 때도 빨래 넣을 때도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갔다. 박상호는 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잠깐 멈춰 섰다가 지나갔다. 마치 확인하는 것 같았다. 문이 잘 잠겨 있는지. 봄이 왔다. 마당에 개나리가 피고 이정희는 조금씩 이 집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박상호와는 여전히 어색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박상호가 출근하지 않고 마당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이정희가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작은 계집을 만들고 있었다. 뭐 하세요? 처음으로 이정희가 먼저 말을 걸었다. 박상호는 손을 멈추고 올려다봤다. 개를 기를까 해서요. 개요? 네. 혼자 있으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그때 이정희는 깨달았다. 박상호가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말은 서툴지만 마음은 있다는 걸. 어떤 게요? 작고 얌전한 걸로요. 시끄럽지 않은. 박상호의 목소리에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일주일 후 박상호가 작은 강아지를 데려왔다. 갈색 털에 동그란 눈을 한 암컷 강아지였다. 이름이 뭐예요? 순이요. 순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순이는 처음엔 낯을 가렸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두리번거렸다. 이정희가 다가가면 슬그머니 피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달라졌다. 순이가 이정의 발목에 코를 대며 냄새를 맡았다. 얘야, 안녕. 이정희가 손을 내밀자 순이가 살짝 핥았다. 박상호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다. 이정희가 본 박상호의 첫 번째 웃음이었다. 순이가 당신을 좋아하네요. 정말요? 네. 처음엔 저한테도 안 왔는데. 순이 덕분에 대화가 늘어났다. 순이 밥은 언제 주면 돼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요. 산책은요? 저녁에 같이 나가요. 같이? 같이라는 말에 이정희의 마음이 살짝 두근거렸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마을을 걸었다. 박상호가 순이의 목줄을 잡고 이정희가 옆에서 걸었다. 순이는 신이 나서
여기저기 냄새를 맡았다. 날씨가 좋네요. 이정희가 말했다. 네. 순이도 좋아하는 것 같고요. 박상호의 대답에도 전보다 온기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순이가 갑자기 멈춰서서 짖었다. 앞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박상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고양이를 보는 눈빛이 묘하게 어두워졌다. 박상호 씨? 이정희가 불렀을 때 박상호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아, 네. 들어가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과 달랐다. 무언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쓸쓸한 목소리였다. 그날 밤 이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다. 고양이를 보던 박상호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그 잠긴 방도. 혹시 그 방과 고양이가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박상호라는 사람을 아직 하나도 모른다는 걸. 순이와 함께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정희는 이제 이 집이 조금 편해졌다. 박상호와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다. 순이가 요즘 살이 쪘어요. 그래요? 밥을 너무 많이 줬나? 아니에요. 건강한 거예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일상이 됐다. 하지만 그 잠긴 방은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이정희가 청소하다가 그 방 앞을 지나면 박상호가 슬쩍 나타났다. 거기는 제가 할게요. 뭐가 들어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물건들이요. 대답은 항상 똑같았다. 개인적인 물건들. 어느 날 이정희는 시장에서 박상호 동료를 만났다. 아, 박 과장 부인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과장이 결혼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웃기도 하고. 그래요? 네. 전엔 점심도 혼자 먹고 말도 별로 안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정희는 생각했다. 박상호가 자신 때문에 변했다는 걸. 그런데 왜 그 방은 여전히 숨기는 걸까? 그날 저녁 박상호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미안해요. 회식이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났다. 괜찮아요. 밥 데워드릴까요? 아니요. 배불러요. 박상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다. 평소와 달리 말이 많아졌다. 정희 씨. 네. 저. 좋은 남편 맞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정희가 당황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가끔 궁금해서요. 박상호의 눈빛이 흐려졌다. 저는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법을 모르겠다. 그 말이 이정희 가슴에 콕 박혔다. 박상호 씨도 사랑할 줄 아세요? 정말요? 네. 순이 보는 걸 보면. 그리고 저한테도. 박상호가 이정희를 빤히 봤다. 고마워요. 그날 밤 박상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다. 이정희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순이가 낑낑거렸다. 산책 시간이었다. 혼자서 순이를 데리고 나갔다. 달이 밝은 밤이었다. 마을이 조용했다.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 때였다. 1층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박상호가 잠꼬대를 하는 소리였다. 안 돼. 가져가지 마. 보내지 마. 제발. 이정희는 발끝으로 다가갔다. 박상호는 소파에서 잠든 채 뭔가와 싸우고 있었다.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이정희는 담요를 덮어주고 2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박상호에게 무슨 아픈 기억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잠긴 방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박상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지만 이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젯밤 잠꼬대가 계속 떠올랐다. 점심시간에 순이와 마당에 앉아 있을 때였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담 위로 지나갔다. 순이가 짖으려 하자 이정희가 말렸다. 안 돼, 순이야. 그때 문득 생각났다. 지난번에 박상호가 고양이를 봤을 때의 표정. 그리고 어젯밤의 잠꼬대. 혹시 박상호에게 고양이와 관련된 아픈 기억이 있는 걸까? 그 방 안에는 그 기억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 건 아닐까? 호기심이 점점 커졌다. 하지만
함부로 물어볼 수도 없었다. 아직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지 않았으니까. 저녁을 먹으며 이정희는 박상호를 유심히 봤다. 평소보다 조용했다. 어젯밤 일을 기억하는 걸까?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무언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것들이 있어 보였다. 이정희는 결심했다. 언젠가는 박상호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다고. 그리고 그 잠긴 방의 비밀도. 장마가 시작됐다. 며칠째 비가 내렸고 마당은 질척거렸다. 순이는 밖에 나가지 못해 심심해했다. 박상호가 부산으로 3일간 출장을 간다고 했다. 혼자 괜찮겠어요? 네. 순이도 있고요. 뭔가 있으면 옆집 아주머니께 말씀드려요. 박상호가 떠난 첫날 밤, 이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비소리와 함께 이상한 적막감이 집을 감쌌다. 순이가 거실에서 낑낑거렸다. 내려가 보니 순이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왜 그래, 순이야? 순이는 그 잠긴 방 앞에서 멈춰서 킁킁거렸다. 마치 뭔가 냄새를 맡는 것 같았다. 너도 궁금하구나. 이정희가 순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박상호가 없는 지금 한번 확인해봐도 되지 않을까? 열쇠가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이정희는 박상호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연필, 지우개, 메모지들이 정리돼 있었다. 두 번째 서랍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손에 쥐고 보니 마음이 두근거렸다. 정말 열어봐도 될까?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몇 달째 궁금했던 그 방의 정체. 박상호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 이정희는 그 방 앞에 섰다. 문손잡이에 열쇠를 끼웠다. 똑!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다. 전등을 켜는 순간 이정희는 숨이 멎을 뺄했다. 작은 방 안에는 온통 자신과 관련된 것들이 가득했다. 결혼 전에 주고받은 편지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돼 있었다. 함께 찍은 몇 안 되는 사진들도 액자에 끼워져 있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이정희가 박상호에게 준 작은 선물들. 결혼식 날 코사지에서 떨어진 꽃잎. 한 번은 단추가 떨어져서 꿰맸는데 그 단추까지 있었다. 심지어 이정희 머리카락 몇 가닥도 작은 봉투에 들어 있었다. 이게 뭐지? 이정희는 말문이 막혔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가죽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정희라고 적혀 있었다. 이정희라는 이름으로 된 일기장. 손이 떨렸다. 열어봐도 될까? 하지만 이미 문을 연 이상.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결혼식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박상호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부터 정희 씨의 모든 것을 기록하겠다. 놓치고 싶지 않다. 다음 페이지들을 넘겨봤다. 매일매일 이정희의 일상이 세세히 기록돼 있었다. 오늘 정희 씨가 김치찌개를 끓였다. 맛있었다. 좋아하는 음식인 것 같다. 감기에 걸렸다. 목소리가 쉬었다. 약을 사다 놨는데 고맙다고 했다. 순이를 처음 봤을 때 웃었다. 정희 씨의 웃음을 처음 봤다. 아름답다. 일기를 읽으며 이정희는 깨달았다. 박상호가 자신을 얼마나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는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는지. 하지만 이상했다.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듯 기록하는 걸까? 일기를 더 넘겨보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멈춰 섰다. 거기엔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나비야,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나비. 고양이 이름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밑에는 더 긴 글이 있었다. 이정희는 계속 읽었다. 박상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나비라는 고양이와의 추억. 그리고 그 고양이를 잃었던 아픈 기억.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이정희는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순이가 따라와서 발치에 앉았다. 순이야, 박상호 씨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마음이 복잡했다. 감동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관찰하고 기록한다는 게 정상적인 사랑일까? 아니면 밖에서는 계속 비가 내렸다.
이정희는 일기장을 안고 소파에 앉았다. 내일 박상호가 돌아오면 뭐라고 해야 할까? 이정희는 밤새 일기를 읽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박상호라는 사람이 조금씩 보였다. 결혼 초기의 일기는 조심스러웠다. 정희 씨가 아침에 토스트를 먹었다. 잼을 발라서 설거지를 하시는 뒷모습이 예뻤다. 오늘은 대화를 3번 했다. 어제보다 1번 늘었다. 중간쯤 가니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희 씨가 웃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내가 싫은 건 아닐까? 표정이 어두웠다. 순이 덕분에 대화가 늘었다. 순이에게 고맙다. 그리고 최근 일기들. 정희 씨와 산책했다. 나란히 걸었다. 행복했다. 내가 정희 씨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 확실하다. 하지만 중간에 이상한 내용들이 있었다. 정희 씨 머리카락이 빗에 걸려 있었다. 가져왔다. 정희 씨가 입던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 기억하고 싶다. 정희 씨의 모든 것을 간직하고 싶다. 언젠가 사라질까봐 무섭다. 사라질까봐 무섭다는 말이 계속 나왔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그때 나비 이야기가 나왔다. 어릴 때 나비를 키웠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싫어했지만 나는 나비를 정말 사랑했다. 나비는 회색 털에 하얀 발가락을 가진 고양이였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관에서 기다렸다. 나비와 함께 있을 때만 외롭지 않았다. 말도 없고 표정도 없는 우리 집에서 나비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비를 없앴다. 보기 안 좋다. 집안이 더러워진다는 이유였다. 나비를 찾으러 온 동네를 뛰어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지금 정희 씨도. 이정희는 일기장을 덮었다. 이제 알겠다. 박상호가 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관하는지. 어릴 때의 상처가 남아있는 거였다.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이런 식의 사랑이 정상적인 건지. 자신은 사람이지 나비 같은 고양이가 아닌데.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다. 꿈에서 박상호가 나왔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고양이를 안고 울고 있었다. 나비야, 어디 갔어? 나비야. 아침에 일어나니 비가 그쳤다. 순이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그날 저녁 박상호가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평소와 똑같은 인사였지만 이정희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다. 박상호가 자신을 보는 눈빛,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 그 모든 게 나비를 잃었던 상처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저녁을 먹으며 박상호가 말했다. 3일 동안 괜찮으셨어요? 네, 순이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잠깐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혹시 제가 없는 동안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이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자신이 그 방을 열었다는 걸 알까?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박상호 눈빛이 조금 불안해 보였다. 마치 뭔가 변한 걸 눈치챈 것 같았다. 별일 없었어요. 이정희는 거짓말을 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았다. 그날 밤 박상호는 그 방을 확인하러 갔다. 이정희는 2층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문을 여닫는 소리도 들렸다. 한참 후에 박상호가 올라왔다. 먼저 자고 있으세요. 목소리가 평상시와 달랐다. 이정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다. 박상호도 한동안 뒤척였다. 둘 다 뭔가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상호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이정희는 평소보다 어색했다. 괜찮으세요?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네. 아, 그냥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없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정희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진짜 마음을 나누려면 솔직해져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당신 일기 읽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것도 남의 사생활을 침범한 일이었으니까. 일주일이 더 지났다. 박상호와 이정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예전보다 대화도 줄었고 시선도 마주치지 않았다. 순이만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애쓰는 것 같았다. 어느 저녁이었다. 밥상에서 박상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요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이정희가 젓가락을 멈췄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며칠 전부터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박상호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마치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때 이정희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다. 우리 이혼할래요? 박상호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놀란 순이가 꼬리를 세웠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정희 자신도 놀랐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마음속으로는 박상호를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박상호 목소리가 떨렸다. 고칠게요. 뭐든 고칠게요. 고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정희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박상호가 일어섰다. 저는 당신을 말을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정희는 알고 있었다. 박상호가 하려던 말을 사랑한다는 말. 그것도 진짜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이정희가 말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뭐요? 집착 같아요. 박상호 얼굴이 하얗게 됐다. 집착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집착이라고요? 네. 저를 너무 지켜보세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지나쳐요. 박상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정희 가슴이 아팠다. 박상호 목소리에 어린아이 같은 상처가 묻어났다.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무서워요. 무서워요라는 말에 박상호가 크게 상처받는 게 보였다. 어깨가 떨었다. 저는 그냥 박상호가 말을 이으려다 멈췄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궜다. 알겠습니다. 네. 이혼하죠. 이정희가 당황했다.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다. 정말요? 네. 당신이 무서워한다면 어쩔 수 없죠. 박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제까지 준비하면 될까요? 박상호 씨. 하지만 박상호는 이미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다. 이정희는 2층에서, 박상호는 1층 소파에서 순이만 두리번거리며 계단을 오락가락했다. 새벽쯤 이정희는 1층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무언가 정리하는 소리였다. 아마 그 방을 정리하는 것 같았다. 이정희는 베개를 끌어안았다. 정말 이혼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다. 이혼하자고. 박상호도 동의했고.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까? 순이는 누가 데려갈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불었다. 3일이 지났다. 박상호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지만 집에서는 거의 말이 없었다. 이정희도 마찬가지였다. 이혼 서류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아직 가져오지 않았다. 둘 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다. 목요일 저녁 박상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내일 서류 가져올게요. 네. 그리고 순이는 어떻게 할까요? 순이 이야기가 나오자 이정희 눈시울이 붉어졌다. 순이를 두고 가기는 싫었다. 하지만 가져갈 수도 없었다. 박상호 씨가 키우세요. 저요? 네. 순이가 박상호 씨를 더 좋아해요. 거짓말이었다. 순이는 이정희를 더 좋아했다. 하지만 이정희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정말 그게 좋겠어요? 박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이정희가 참았던 감정이 터졌다. 좋을 리 없잖아요. 그럼 좋을 리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저는 갈 곳도 없고 혼자서 순이 키울 형편도 안 되고. 박상호가 놀란 눈으로 이정희를 봤다. 이정희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걸 처음 봤다. 그럼 가지 마세요. 뭐라고요? 가지 마세요. 여기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당신이 무서우니까요. 저를 그렇게 지켜보는 게. 박상호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이상해요. 저는 그냥. 박상호가 말을 멈췄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방으로 향했다. 이정희가 따라갔다. 박상호가 그 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봤다. 들어와 보세요. 이정희는 망설였다. 하지만 박상호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나서 들어갔다. 이게 제 전부예요. 박상호가 방 안을 가리켰다.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 이정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다. 왜 이런 걸 모아놨어요? 잃어버릴까 봐서요. 뭘요? 당신을요? 박상호가 책상 위에 일기장을 들었다. 여기에 당신에 대한 모든 걸 적었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왜요? 왜 그렇게까지? 이정희가 물었다. 박상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릴 때 나비라는 고양이를 키웠어요. 이정희는 이미 일기에서 읽었지만 들은 척했다. 나비는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부모님은 저에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박상호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비를 없앴어요. 아무 말도 없이. 왜요? 보기 안 좋다고. 집안이 더러워진다고. 나비를 찾으러 온 동네를 뛰어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정희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거예요? 네. 당신이 사라져도 기억할 수 있게. 하지만 저는 나비가 아니에요. 알아요. 그럼 왜?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워요. 또 혼자가 될까봐. 박상호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저는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나비 잃은 후로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요? 순이와 함께 산책할 때부터요. 당신이 웃는 걸 봤을 때부터. 이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박상호의 상처가 보였다.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모습이. 이제 알겠어요. 이정희가 말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럼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는 안 돼요.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박상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천천히 배워가요. 이정희가 박상호 손을 잡았다. 사랑하는 법을.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박상호가 고개를 들었다. 이 방은 이제 그만두세요. 그리고 저를 믿어보세요. 믿는다는 게 제가 도망가지 않는다는 걸, 당신 곁에 있겠다는 걸. 박상호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른이 되어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했다. 서로의 상처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그리고 사랑에 대해. 일주일 후, 이정희는 그 방의 열쇠를 박상호에게 돌려줬다. 이제 안 열어도 돼요. 박상호가 열쇠를 받아들었다. 정말요? 네. 대신 밖에서 저를 더 많이 보세요. 박상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정희 손을 꼭 잡았다. 변화는 조금씩 일어났다. 박상호는 더 이상 이정희의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대신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렸다. 저녁 산책도 더 자주 했고, 주말에는 순이와 함께 근처 공원에 갔다. 이정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물어보기도 했다. 무슨 영화 보고 싶어요? 저요? 로맨스 영화요. 그럼 이번 주말에 봐요. 대화도 자연스러워졌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나니 모든 게 편해졌다.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 있었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당신은요? 저도요. 순이랑 마당에서 놀았어요.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쌓여갔다. 어느 날 저녁, 박상호가 물었다. 그때 왜 이혼하자고 했어요? 진짜 이유요. 이정희는 잠깐 망설였다. 그러더니 솔직하게 말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다고요? 네.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박상호가 이정희를 빤히 봤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당신을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요? 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랑받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당신이 달라졌으니까. 박상호는 작게 웃었다. 예전보다 자연스러운 웃음이었다. 봄이 왔다. 마당에 꽃이 피고 순이는 더 활발해졌다. 이정희와 박상호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다. 어느 토요일 세 식구가 함께 시장에 갔다. 뭐 사고 싶은 거 있어요? 순이 간식이랑 저희 저녁거리요. 순이는 뭘 좋아할까요? 객검이요. 어제 보니까 침 흘리면서 구경하더라고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을 때였다. 길 건너편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다. 예전 같으면 박상호가 굳어졌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그냥 한 번 보고 지나쳤다. 괜찮으세요? 이정희가 물었다. 네. 이제 괜찮아요. 나비 생각은 안 나요? 나요. 가끔. 하지만 이제는 미안한 마음보다 고마운 마음이 더 커요. 고마운 마음이요? 네. 나비 덕분에 당신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정희는 박상호 팔을 살짝 껴안았다. 박상호가 깜짝 놀랐다. 왜요? 그냥 좋아서요. 그날 밤 박상호는 오랜만에 그 방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엔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했다. 일기장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썼다. 오늘부터는 기록하지 않겠다. 대신 함께 만들어 가겠다. 정희와 함께. 그리고 그 밑에 한 줄 더. 이 사람 세상이 끝나도 놓지 않겠다. 하지만 붙잡지도 않겠다. 박상호는 일기장을 덮고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으로. 이정희는 2층에서 그 모든 걸 지켜봤다. 박상호가 계단을 올라오자 미소를 지었다. 다 정리했어요? 네. 이제 끝이에요.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었다. 순이가 마당에서 꽃잎을 쫓아다니고 있었다. 순이 봐요. 행복해 보여요. 우리도요. 네. 우리도 행복해 보여요. 이정희는 창밖을 봤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생각했다. 박상호의 집착이 언젠가 진짜 사랑이 될 거라고. 아니, 이미 되고 있다고. 박상호 씨. 네. 사랑해요. 박상호가 깜짝 놀랐다. 이정희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저도 사랑해요. 박상호가 대답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 안았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계속 불었고 순이는 여전히 꽃잎을 쫓아다니고 있었다. 잠겨있던 방의 문은 이제 영원히 닫혔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활짝 열렸다. 진짜 사랑이 시작된 것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